오늘 저의 희망 나눔의 제목은 부모의 선장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2020년 7월 19일인데요. 그때 제가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의 딸 유미찬이 태어났고, 그 순간에 우리 부부였던 관계가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부모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부모가 되었 순간, 그러니까 태어났던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냐고 하면 처음에는 행복을 느꼈죠. 와, 이제 태어났다. 이제 저와 와이프 그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이 자녀가 어떤 인생 걸어갈까, 그런 미래에도 상상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불안을 느꼈어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성분은 10개월 동안 계속 폐 속에서 기우면서 조금씩 엄마의 마음이 생긴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준비하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10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니까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결심했죠. 제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앞에 보이는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모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런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 아직 포르스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포르스가 없더라고요. 한국 쪽으로는 포르스가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르는 드라마고요. 2시간 정도입니다. 편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2013년은 칸 국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게 된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좋은 영화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고요. 그리고 일을 정말 잘하는 엘리트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육아도 열심히 합니다. 생일도 잘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모델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성격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계획적이고 MBTI로 말한다면 무조건 J입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 면접을 위해 생각될 만한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준비하고 그것을 보다 자녀가 리얼리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일부러 가족 여행에 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무튼 이 주인공은 감성 쪽보다 계획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런 성격입니다. 마치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모델적인 남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 주인공은 6년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육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이 가정에 갑자기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6년 동안 키웠던 아이는 실은 출산 시 산부인과에서 다른 애와 바뀌었다. 즉 지금까지 키웠던 아이는 다른 부부의 아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상해보시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밥을 먹었던 나의 자녀가 하루 만에 갑자기 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들 밸런스금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 된다면
6년 동안 키웠던 그 자녀를 그대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교환을 해가지고 친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기는 6년 키운 자녀를 그대로 키우겠다. 네, 자기는 자녀를 교환하고 친자녀를 키우겠다. 친자녀를 키우겠다는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 주인공 어떤 선택을 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가정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녀를 교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녀가 바뀌었던 가정과 가정 교류도 하고요, 특별 이벤트식으로 다른 집에서 수박해보자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다른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놀을 수 있고 조금 되도록 그렇게 두 가정에서 이야기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정이 문화가 너무 달라요. 주인공 가정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 상대방의 가정에는 자녀만 셋이고 거기에다가 할아버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인공 엘리트니까 일단 돈이 많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조금 여유가 없고 조금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일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지금까지 실패도 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처음에 쉽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인공만 아니죠. 이 두 자녀도 교환됐던 그런 자녀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가 오늘부터 아버지,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주인공 와이프랑 싸우기도 하고 상대방의 가정, 아버지한테서 사랑하는 줄을 배우기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이상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거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친부모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란 무엇일까? 단순히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가? 이 영화는 결혼하고 이제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 이미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청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고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가정에서 최근에 경험했던 약간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 가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저하고 와이프 그리고 딸 그리고 와이프의 친구,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모가 되겠죠. 이렇게 넷이로 나인브로 카페에 갔거든요. 그리고 차 내리자마자 제가 딸애한테 그럼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싫어요라고 해서 저는 그 와이프하고 이모랑 함께 갈게요라고 가는 거예요. 와, 저는 엄청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자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선순위가 엄마, 이모, 자기 아버지구나, 제가 마지막이구나. 와이프한테 지는 건 괜찮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모한테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죠. 그 이모보다 제가 잘을 못했구나. 제가 실은 밤 늦게 많이 집에 돌아가서 애기랑 많이 노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너무 아버지로서 많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우리 아마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딸이랑 함께 30분 정도 판 산책하자라고 해가지고 나이브로 앞에는 조금 약간 예쁜 마당 있거든요. 거기서 딸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 다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딸이는 만으로 2살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뭔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이렇게 느꼈다라든가 오늘 이런 거 했다라든가 그런 거 막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주면서 약간 같이 계속 이야기도 하면서 반 산책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갈 때쯤에는 딸은 와이프하고 저랑 손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 느꼈죠. 애기랑 정말 서로집 가구나. 제가 노력하면 그만큼 자기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 떠나버리는 그런 약간 서로집간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모가 되는 길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정말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문소명 선생님의 덴버리 교도소에서 아버지라고 불린 남자라는 약간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는데요. 문소명 선생님께서는 65세라는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전설을 하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밤 12시에 주무시고 3시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를 하시면서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전설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전설을 한대요. 다른 제수들이 쓰던 걸레도 이리를 다 팔았고 모두가 이제 전설을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마지막 천리까지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자기는 마지막까지 하겠다고 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 보면서 다른 제수들은 바보다라고 불렀대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일부러 하냐고. 그리고 너무 혼자서 다 하니까 그 선생님을 보면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책만 읽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침에 혼자 3시에 일어나고 기도만 하니까 명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수들은 정말 사랑에 금주로 있어요.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생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왜 죄를 지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제수들은 마음을 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사건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이 가방, 음식들이 들어가 있었던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제수들도 많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수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했던 음식이라면서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다 살아버리니까 제수들이 많이 화가 내서 범인을 곧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범인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제수들이 그냥 그 사람을 쉽게 놔둘까? 그렇진 않죠. 이 교도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갔으니까 이것이 잘 된 거다.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수들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도 연소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제수들은 선생님 바보라고 불렀죠. 근데 그 다음에 말없이 일하는 사람, 명성하는 사람라고 부르다가
점점 목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삼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가 돈이 많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이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혈통적인 관계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자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 가운데 느끼는 아픔, 흘리는 눈물은 오직 친부모가 되기 위한 선전통입니다. 이미 자녀가 있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육아를 하는데 힘드시겠어요. 밤에도 못 자고 밥을 먹이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자신의 시간도 갖지 못하는 육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속에서 느끼는 하나하나의 아픔도 가끔씩 느끼는 짜증나는 그런 감정도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기 위한 손잔통이니까요. 이상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감정이고 그 모두가 동감하는 그런 손잔통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